프롬프트 IL로 띄워가지고 그 파일 네임 물을 테고 내가 그 파일 뭘 오픈할 것인지 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이름 줘가지고 그걸 다큐멘트 객체를 만들 거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 애드를 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를 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복합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측면이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요쪽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커맨드 패턴을 이렇게 패턴화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어, 일종의 이것도 그 매크로 커맨드라고 할 수 있는데, 매크로 커맨드라 하면은 어떤 패턴하고 유사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패턴인데, 어? 그게 아니고, 매크로라는 게 뭐죠? 매크로라는 게? 매크로라는 것은 몇 개의 커맨드를 순차적으로 쭉 실행하는 거죠. 그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 템플릿이라는 패턴은 없었죠. 템플릿 메소드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랑은 다르죠, 지금. 템플릿 메소드가 비슷하려면 이쪽이 비슷하죠, 이쪽이 여러 개의 동작을 하면서 차일드에게 뭔가 그 메소드를 주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게 템플릿 메소드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템플릿 메소드는 아니죠. 이건 많이 썼던 거죠. 이거는 크리에이셔널 패턴에 있었는데, 컴파짓이요, 컴파짓. 응? 컴포넌트고, 얘가 컴포넌트고 얘가 컴파짓이잖아 지금. 매크로 커맨드 자체가 여러 개의 커맨드를 가지고 와서 합쳐가지고 자기 또 하나의 커맨드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컴파짓 패턴이잖아요. 완전히 동일하잖아요 지금. 이건 컴파짓 패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크로 커맨드는 커맨드 패턴하고 컴파짓 패턴을 같이 쓰면 매크로 커맨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매크로 커맨드는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엑시큐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테이닝 하고 있는 개별 커맨드들에서 각각 엑시큐트를 콜해주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뭐 대부분 이제 그렇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아주 복잡한 매크로는 당연히 이렇게 구현할 수가 없겠죠. 진짜 매크로는. 이건 단순 매크로니까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그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뭐 하는 랭귀지에 가까운 비주얼 베이직 매크로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순서를 레코딩 했다가 그 순서대로 실행하는 그런 매크로가 옛날에 에이트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매크로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xecute랑 이제 unexecute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왜? 언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UI 프로그램이나 뭘 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커맨드 패턴을 써가지고 그걸 구현할 수가 있는데, 커맨드 패턴에서 현재는 이제 execute 하나만 딱 디파인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unexecute를 더 추가하는 거죠. unexecute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execute를 콜하고, 그러면 이제 쭉 흘러가죠. 그리고 그 히스토리를 쭉 가지고 있다가, 히스토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 뭘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카피를 했어. 카피하고, 그 다음에 수행한 것이 페이스트예요. 그 다음에 수행한 것이 파일 오픈이에요. 뭐, 혹은 그 다음에 수행한 것이 키 타입이에요. 키 타입인데, 뭐 이렇게 베이비라고 키 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코맨드들을 쭉 순차적으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언두가 실행이 되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맨 마지막에 키 타입드가 있었으면 키 타입드의 엑시큐트는 베이비라고 지금 상태까지 딱 저장이 되어 있으면 unexecuted 콜하면 그 베이비를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야겠죠.
카피를 했으면은 그걸 뭐 리무브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두리드를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있고, 커맨드 패턴에서 unexecut가 있으면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에. 금방 얘기를 했지만 키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베이비라고 쳤을 때 그 앞에 문장 속에 베이비라고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 그게 들어갔는지, 텍스트의 어느 커스에 그게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커맨드 패턴만으로 언더리드를 구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만 가능하고, 뭔가 상태를 추가적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 따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 뒤에 메멘토 패턴이라고, 그 그때 좀 엽기적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랑 똑같아요. 예. 영화도 계속 메모를 남기잖아요. 계속 까먹고 자기는 메모만 남기는 거죠. 자, 오늘 6개를 해야 되는데 벌써 2개를 했으니까 4개 남았습니다. 자, 스테이트 패턴. 얘는 조금 특수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일단 구조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특수한 패턴이고, 여기서는 변화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변화하는 것을 인캡슐레이션 한 그러한 패턴인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스트래티지 패턴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변화하는 거는 스트래티지에서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가 변화하냐면은, 물론 여기서도 비헤이브가 변하죠. 비헤이브가 변하는데, 아까 전에 스트래티지스트는 그 비헤이브 자체가 알고리즘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트에서는 뭐냐면은 그냥 비헤이브예요. 근데 변화하는 그 근거가 스테이트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태에 따라서 동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어떤 객체가 자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동작이 다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패턴이 바로 스테이트 패턴이고요. 스트래티지 패턴하고 약간 다른 점은, 원래 내가 어떤 객체가 자기 상태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또 어느 객체나 상태를 갖고 있게 되는데, 뭐 물론 완전히 스테이트 리스한 객체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멤버 필드도 없고 단순한 뭐 1 더하기 1만 계산하는 이러한 뭐 아주 심플한 오브젝트라면 뭐 당연히 스테이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객체들은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데, 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때 그러면은 이제 얘를 그 달라지는 비헤이브를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변화하는 것을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이,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 전술인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고민을 해서 나온 이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하는 놈이 상태에 따라 변화하니까 상태라는 것을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한테 다 그 변화하는 비헤이브를 위임시켜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스트래티지하고 약간 다르죠. 스트래티지는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알고리즘 자체가 그 비헤이브 자체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분리해내는 건 굉장히 내추럴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스테이트는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고, 이 스테이트에 디펜던트하게 그 비헤이브가 변하기 때문에, 스테이트란 객체의 구조를 만들고 걔한테 위임을 시켜버리는 구조로 어, 그 객체의 변화하는 비헤이브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은, 어떤 객체가 내부적인 상태가 변화할 때 비헤이브가 달라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스테이트 패턴이고요. 아까 전에 금방 얘기한 대로 스테이트 객체를 정의를 하고, 네? 그 스테이트 객체를 이제 내가 내 멤버로 갖고 있고, 컴포지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스테이트 그 객체한테 스테이트 디펜던트한 비헤이버를 위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응? 이 객체 자체는 그 디펜던트한 걸 나는 안 갖고 있겠다. 그 변화하는 부분을 스테이트 객체가
스테이트 클래스 이네리턴 그 트리가 알아서 책임져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실제 스테이트 객체가 콘크리트 클래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스테이트 오브젝트가 바뀌면서 네 잠깐만 네 금방 얘기한 대로죠. 지금 현재 오브젝트가 컨텍스트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죠 지금.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지금. 어?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 다른 애를 찾아보기 힘들어 지금. 빌드 패턴 같았죠. 스트래티지 같았죠. 지금 스테이트가 마치 진짜 똑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그 실제 그렇게 또 얘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것 자체가 달랐죠. 지금 어느 부분을 좀 뽑아내느냐 이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리퀘스트라는 것은 그 컨텍스트에서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는 컨텍스트에서 어떤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겠죠. 리퀘스트 날리면은 얘는 자기가 멤버 필드를 갖고 있는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핸들을 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스테이트 핸들은 현재 상태가 어느 놈이냐에 따라서 현재 스테이트가 어떤 콘크리트 스테이트 A 객체이면은 이쪽 핸들을 할 것이고 스테이트 B이면 이쪽 핸들을 할 것이죠. 자, 이게 조금 이렇게 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실제 구체적인 예를 보죠. TCP 통신을 할 때 이제 TCP 통신에 대한 어떤 TCP 연결입니다. 연결, 커넥션.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냐 커넥트된 소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켓, 커넥션이죠. 커넥션, 소켓 커넥션. 그 자, 어떤 커넥션에 대해서 내가 오픈을 콜하게 되면은 실제로 얘는 오픈이라는 것이 그 비헤이버가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어, 얘는 자기는 모르고 커넥션 오픈을 콜하면은 현재의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냥 오픈을 콜하고 맙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가 이 TCP 커넥션에서 내가 쓰려고 오픈을 했잖아요. 어? 오픈 커넥션 이렇게 콜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어떤 라인이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연결돼 만약 연결돼 있는 상태였다. 이 상태가 현재 이스태블리스 상태. 그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이미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커넥션을 주면 되죠. 소켓 커넥션 하나 객체를 그냥 이미 만들어진 걸 리턴하면 됩니다. 리스나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죠? 리슨을 하고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지? 내가 내가 써본 것 같은데 리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지죠? 누가 들어와 주지? 뭐 에러 내든지 하겠죠? 어? 일리갈 스테이트 exception을 또 집어 던지든지 뭘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로즈되면 오픈하면은 새로 연결을 맺으면 되겠죠? 그죠? 내가 만약 클라이언트라면 지금 이게 서버인지 클라이언트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TCP 스테이트가 서버냐 클라이언트냐에 따라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이 라인 자체가 내가 TCP 라인 자체가 그 서버 모드일 때는 리슨이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모드일 때는 리슨 영향이 없을 거고 실제 뭐 이미 상태가 클로즈되면 새로 커넥션 맺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게 TCP 커넥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뭐 만약 TCP 어댑터나 TCP 게이트웨이를 구현하면 이러한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라인 관리를 따로 할 테니까 TCP 커넥션이 바로 우리가 그 애니링커나 그 TCP 게이트웨이에서 얘기하는 라인의 개념이죠. 회선의 개념이죠,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태는 언제 바뀔까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언제 발생할까요? 자, 이걸 이제 흔히 이제